네, 오늘도 코로나19 분석해봅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를 살펴보니 34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30명이 수도권에서 확진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장소를 방문해서 확진이 되는 것보다, 감염이 된 것보다 이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이 감염이 더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언제 어디서든 걸릴 수 있다. 약간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사실 지역사회에서의 무증상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통제가 듣지 않는 것이죠. 즉 찾아가면은 벌써 N차 감염이 일어난 이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대규모 폭발적인 감염이 일어날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 일어나도 지금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기이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교수님 또 이제 수도권 방역의 복병이 이 젊은 층의 방심이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근데 꼭 그럴까요? 젊은 층들이 물론 경증이고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든지 여러 장기에 감염돼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고령층이라고 그래서 안심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 고령층들이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지금은 접촉, 모임 이런 것들을 다 자제해야 될 시기지 꼭 젊은 층이라고 그래서 좀 이태원처럼 더 많이 놀러가서 그렇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지금 우려해야 될 상황인 것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두 주, 매번 한두 주이긴 합니다만은 좀 접촉을 줄이는 이 시기가 되어야만 이 지역사회 감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활동성이 많은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고령층도 조심을 해야 된다. 젊은 층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최근 매일 진단 검사 수가 2만 건 이상입니다. 평론가님. 보면 확진자가 급증했던 3월에 대구 경북에서도 한 2만 2천 건. 그러니까 이 수도권의 확산세도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비교할 건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대구 신천지발, 대구 경북에서 진단 검사 수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어떤 30명, 50명 수준보다 그때가 훨씬 더 확산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제적인 지금 진단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 워낙에 확산되면 이 모든 것이 도로 교통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 지금 인구의 거의 4분의 1 정도가 집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선제적으로 더 많은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지만 문제는 어찌됐든 말씀하셨듯이 진단 검사가 그만큼 늘어난 것은 확진의 위험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제가 한 가지만 좀 보탠다면은 그 신천지 이때는 사실은 접촉자, 신천지 환자를 중심으로 했고 지금은 자발적인 진단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숫자에 비해서 확진자는 적지만 수도권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그것이 안심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네. 예,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한 달 뒤면은 하루에 확진자가 800명 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도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연구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50%로 전파율을 줄여도 하루에 10명 이하로 떨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예, 지금 간담이 정말 서늘한 예측인데요, 교수님. 이런 예측 연구도 나오고 제2차 대유행 이런 우려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요? 예, 이거 우려가 맞습니다. 이 아무런 방역이 안 되면은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시민의식과 거리두기 또 방역당국의 통제라고 그러면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선 제일 먼저 이 등교 계약이라는 것이 과연 확실한 얘기였나? 지금 어떤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학년을 일단은 하고 있는데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하긴 하지만 또 그 이외에도 여러 모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방역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이 감염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제적인 방법들을 지금은 생각을 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이 김호랑 교수가 말한 거는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800명으로 이제 한 달 뒤에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선 5월 초에 이 생활 방역으로 먼저 간다는 것을 너무 미리 얘기하면서 좀 해이해지는 느낌이 있고 이것이 다시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의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각성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우선 경고성 얘기를 해주신 거죠. 보면은 재확산, 2차 유행 올 것이다라는 것 저희가 지금 다 눈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또 시민의식을 가지고 거리두기 다 잘하고 마스크 쓰기 이걸 완전히 한다면은 잘 막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을이 되면은 다시 2학기가 개학이 되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감염병들, 지금 뭐 라이노 바이러스라든지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유행하게 되면은 완전히 증상이 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증상이 있으면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심각할 수가 있고 2차 파동은 막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단기간에 이게 뭐 종식이 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잖아요. 네, 또 네. 올 겨울까지도 코로나19가 계속되면 독감이랑 또 겹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는 무료 독감 예방 접종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검토 중이고요. 사실 3개월 전에 실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곧 무료 그 독감 예방과 관련된 정책이 나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루엔자와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섞이게 되면 양쪽 다 증상이 똑같거든요. 지금 인후통이라든지 혹은 뭐 고열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섞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중증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현재 남미 쪽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남미가 지금 겨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에서의 상황이 우리 북반구에서의 하나의 어떤 선행 모델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남미가 어떻게 될지가 또 우리 겨울을 맞이하는 어떤 예방의 어떤 하나의 어떤 선행 지수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도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방역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럴 때일수록 또 초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이 확산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요. 1월 달부터 시작된 지금까지를 한번 보시면 정부가 강하게 무엇인가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좀 더 사람들에게 공감대가 확산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그 30명, 50명, 30명, 50명의 6월 1일부터 계속 30명에서 50명 사이를 넘나들고 있는데 과연 지금 5월 초에 이렇게 좀 느슨하게 시작된 것을 다시 조이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 순응해서 바로 또다시 5월 이전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정부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방역당국이 하는 것, 사실 말이 굉장히 느슨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어떤 뭐 연장을 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아직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도권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 50명 이상으로 갑자기 확대된다. 그렇다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거리두기를 아마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의 상태는 아직도 정부는 좀 더 지켜보는 어떤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말 무더운 여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3밀이라고 말씀드리는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곳,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게 모여서 1m 이내에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거는 아마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일 겁니다. 국민 참여와 연대로 이번 수도권 유행도 제압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밀폐, 또 밀접, 밀집, 3밀이라고 하죠.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보여줬는데요, 교수님. 여름에는 사실 더우니까 실내에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실내에서 좀 코로나19를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던 것처럼 실내에서 환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인데 결국은 실내라는 환경에서 지금 우리 이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은 에어컨을 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내 네. 더우면은 밖으로 나갈 텐데 에어컨을 켜고 있기 때문에 공조가 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도 보통 덴탈 마스크가 아닌 이 보건 마스크를 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소독을 잘할 수 있는 것, 또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거리두기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다 지킨다면 사실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환기만 잘하고 소독한다고 그러면 사실 실내에서도 감염되지 않은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라든지 뭐 헬스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확진자가 지나갔는데도 감염이 한 명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어제 전국적으로 약 19만 명의 이 공무원 19만여 명이 응시한 공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공무원 시험 볼 때 시험장 한 개당 수용 인원을 한 20명 이하로 줄여가지고 굉장히 한 1.5m 이상 공간을 확보해서 시험을 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색적인 장면도 있고 약간 조금 궁금한 게 이제
워터파크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더위가 이제 심해지니까요. 근데 이용자가 2m 간격을 유지하고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라. 이게 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실내에서 모일 때, 시험, 우리 집 전에 4.15 총선도 했고요. 그건 문제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경찰 시험이라든지 여러 시험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축구장에서 시험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일본의 테레비 같은 거 보면 한 2m, 3m씩 떨어놓고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로 1m 이상만 되고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만 하지 않는다면은 안심할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하면 2m가 되면 좋겠죠. 시험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영업장에서는 2m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러면 장사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문을 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돼버려요. 워터파크인 경우에서는 사실은 물속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물속에서도 너무 가까운 지금 거리에 있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 밖에 나왔을 때 환경은 실제로는 더 위험한 환경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속시설이라든지 주변에 같이 만질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사람 사이의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물가에서는 마스크 쓰고서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네, 물놀이 가시게 된다면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이 수도권에서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속보 상황 짚어봤습니다.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